안녕하세요. 상록부동산 정현주 소장입니다. 얼마 전 법정도로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사도법 사도와 일반 사도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법에 따른 사도와 일반 사도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법정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비법정도로에는 사설도로 있고 사실상의 도로 역할을 하는 관습상도로, 현황도로가 있으며 통로, 농로임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서 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란 뜻이지요. 그러기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법을 준용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 때문에 시끄러운 분쟁이 생긴다 하면 대부분이 비법정도로구나 하면 됩니다. 사도 때문에 분쟁이 많다 보니 인제군에서는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이제부터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와 일반 사도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법에 따른 사도는 말 그대로 규정된 법이 있기에 그 법에 따라 신청부터 개설 그리고 관리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좀 줄여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그냥 사도법이라고 할게요. 사도법이나 사도의 기본 성질은 같습니다. 개인의 비용으로 개인이 개설 및 관리자이며 본인의 토지와 사용 승낙받은 타인의 토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같답니다. 하지만 사도법과 사도는 엄연히 다르기에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되는 두 사도를 볼게요. 사도법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하는데 이때 도로는 도로법에 준하는 정도여야 하며 법정 도로와 연결해서 개설하여야 합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고시 및 공고 후 도로 대장에 등재를 함으로써 사도법에 따른 사도가 되는 것이지요. 법의 테두리에 있는 사도법 사도는 주로 공장 건물의 진입로나 대형 건물의 진입로로 개설하는데 이때 도로폭은 도로법에 준한다고 했으니 원칙은 6m입니다. 하지만 시, 군, 구조례로 4m 이상으로 완화도 가능하답니다. 정리하자면 도로폭은 4m 이상이며 시멘트 포장 같은 수준이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겠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완화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정도면 아마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법은 일반인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단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때 도로 개설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통행금지 기간과 이유를 적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이 따로 없는 사도를 한번 볼게요. 사설도로는 사도법과 성질은 같습니다. 개인의 비용으로 개인이 개설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법 사도는 각 지방의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도로라면 사설도로는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도로 개설한 것입니다. 주로 맹지의 단독주택과 같은 건축을 위해서 토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하고 그 조건 하에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황도로와 연결하여도 된답니다. 이 도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닌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별도 도로 대장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도법 사도는 법정도로와 연결이며 도로 대장에 등재된다는 것이고 사설도로는 법정도로나 현황도로와도 연결 가능하며 도로 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설도로라고 해서 현황도로와 연결만 되면 무조건 건축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 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핵심이 된다고 봐야 하겠지요. 사도는 별도의 법이 없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자의 묵인하에 불특정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용하다 보면 사실상의 도로 즉 현황도로, 관습상의 도로가 된답니다. 잘 사용하고 있던 도로였는데 어느 날 말뚝을 박아 통행을 못하게 하고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하는 곳을 보면 바로 현황도로, 관습상의 도로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관습상 도로 또는 현황 도로라고 불리는 이 도로의 성질이 어떻길래 시끄러울까요? 첫 번째는
도로 개설자의 의견이 분명치 않은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란 것이고,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묵시적 의사로만 존재하다 보니 상속이 되거나 제3자에게 매매가 되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기 때문이지요. 물론 민법에서는 주의 토지 통행권 등 여러 법이 존재하고 있어 통행로를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쟁이 생기면 민법으로 다스려야 하기에 많은 시간과 금전적 부담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면 통행료를 내는 것이 맞고, 토지 소유자 또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통행하는 사람이 다수의 불특정인이며 기반 시설인 상하수도가 매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히 내 땅이라고 권리 주장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로 인한 분쟁 사례 중 토지 소유자의 편을 들어준 판례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오히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분쟁 사례는 영상에서 별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농촌 토지의 경우 현황 도로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 임장 시에는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법정 도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법정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와 같은 행위 제한이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비법정 도로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불가입니다. 단 특정 요건을 갖춘다면 허가권자의 승인 후 가능하기에 비법정 도로와 연결된 토지는 용도를 꼼꼼히 따져서 매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 소유의 도로가 있다면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지요.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었다면 법정 도로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도로대장 열람을 원하면 해당 관청 도로과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아직은 인터넷으로 개인 열람은 안 되고 해당 관계자만 되더라고요. 도로대장 작업이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개인이 열람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까지 해서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도로하면 중요한 것이 건축법상 도로이지요.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하여 짧은 영상이라도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법정도로에 대한 영상은 링크 걸어둘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